오늘로 이미 자네 밥상의 문을 닫는다. 서산시장 골목에서 30년을 지켜온 내 작은 식당이다. 마지막으로 문을 열던 새벽 4시 평소처럼 쌀을 씻고 있는데 자꾸만 눈물이 났다. 새벽이면 늘 쌀을 씻고 육수를 내고 밑반찬을 준비하던 일상이 이제 끝나는구나. 오래 하셨네요. 이제 좀 쉬셔야죠. 요즘은 무릎도 안 좋으시다면서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들러 인사를 건넨다. 그 말에 무릎을 쓸어본다. 요즘 들어 자주 아프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도 붓고 허리도 아프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나도 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큰아들 명호가 지난주에 와서 한 말이다. 며느리도 작은 딸도 똑같은 말을 했다. 하지만 난 거절했다. 30년 동안 혼자서 살림하고 가게도 꾸려왔는데 이제 와서 자식들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다. 남편이 가고 난 뒤 35의 나이에 새 자식을 키우려면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처음에는 시장 골목에서 작은 포장마차로 시작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단골 손님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다. 이모님, 여기 된장찌개가 우리 엄마 맛이에요. 이미자 씨 음식은 정성이 가득해요. 우리 딸 시집갈 때 이모님이 해주신 잔치 음식 아직도 기억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면 가슴이 뭉클했다. 이미자 할머니가 사시며 터득하신 황혼에 의지할 건 남편 자녀가 아닌 꼭 필요한 이것 3가지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30년간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을까. 그들과 나눈 이야기, 웃음, 때론 눈물까지. 그 모든 게 이제는 추억이 된다.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엄마. 손주들도 좋아할 거예요. 작은 딸 미경이의 말이다. 하지만 난 고개를 저었다. 내겐 내 삶이 있어.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한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 얼마 전 복지관에 들렀다가 그림 교실을 봤다. 젊었을 때 잠깐 배웠던 기억이 떠올랐다. 30대 초반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나. 시장 근처 문방구에서 스케치북을 사서 틈틈이 그림을 그리곤 했었다. 난 괜찮아. 너희들 걱정하지 마. 엄마는 이제 엄마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볼 거야. 자식들은 내 고집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게 내 선택이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다. 우선은 건강부터 챙겨야지. 아침 산책도 하고 복지관 요가 교실도 다녀볼까 한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식당 안을 정리하는데 발걸음이 무겁다. 구석구석을 닦으며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큰아들 명호가 대학 합격했다고 좋아하던 날, 작은 딸 미경이가 첫 월급을 내밀며 울던 날, 막내 동호가 장가 간다고 했을 때, 이 식당에는 우리 가족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돌아본 식당 안. 30년 동안 매일같이 보던 풍경인데 오늘따라 모든 게 특별해 보인다. 작은 주방에서 끓여내던 된장찌개,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식탁들, 계산대 앞에 붙여둔 손주들의 사진까지. 이제 이 모든 것과 작별이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다. 67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 한다.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하고 싶었던 일도 해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 노을이 유난히 아름답다. 문득 스케치북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노을빛을 그림으로 담아보고 싶어서. 이제 뭐하고 살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웃음이 난다.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렌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나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제부터 시작될 나만의 봄을 기다린다. 식당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째. 아침이면 여전히 새벽 4시에 눈이 떠진다. 몸이 먼저 기억하나 보다. 하지만 이제는 변해야 할 시간이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아침 운동부터 시작해야지. 30년 동안 한 번도 내 건강을 챙기지 못했다. 22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가 생각난다. 그때 내 나이 45이었다. 명호는 고등학생, 미경이는 중학생, 막내 동호는 초등학생이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홀로 남겨진 그때 나는 정말 막막했다. 애들하고 살기 힘들 텐데 집이 들어와서 살지 그러냐? 시어머니의 말씀이었다. 하지만 난 거절했다. 시댁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작한 게 포장마차였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 누구와 대화할 시간도 없이 일만 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는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그때는 아프다는 생각조차 할 시간이 없었다. 엄마, 나 학원 안 다녀도 돼요. 큰아들 명호가 말했다. 공부 잘하는 아이인데.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젊었을 때 잠깐 다녔던 그림 교실이 생각난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그게 내 유일한 즐거움이었는데. 포장마차를 시작하면서 그마저도 포기했다. 취미라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으니까. 점점 단골 손님이 늘어났다. 내 된장찌개 맛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시장 상인회 회장님이 찾아오셔서 제안을 하셨다. 이미자 씨, 저기 빈 가게 하나 있는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렇게 시작된 게 이미자네 밥상이었다. 하지만 그 시절 나는 점점 나를 잃어가고 있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다 보니 거울 볼 시간도 없었다. 머리 염색은 생각지도 못했고 옷도 시장에서 파는 값싼 것들로 때웠다. 친구들과 만날 시간은 꿈도 꾸지 못했다. 큰아들 명호 결혼식 때였다. 며느리가 될 아이가 화장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난 시간이 없다며 거절했다. 하객들 점심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결혼식장에서도 주방에 있다가 잠깐 나와 식만 올렸다. 어머니, 좀 쉬세요. 건강이라도 챙기셔야죠.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방치했는지. 미경이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다. 첫 월급을 받아와서는 화장품을 사줬다. 엄마 이제 좀 예뻐지세요. 친구도 좀 만나시고.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그동안 난 너무 칙칙하게 살았나 보다. 막내 동호는 늘 말했다. 엄마 왜 맨날 일만 해요? 친구들 엄마들은 다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가던데. 그때마다 난 웃으며 넘겼다. 취미? 여행? 친구? 그런 건 사치라고 생각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다 자랐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제자리였다.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친구는 하나도 없고 취미라고는 TV 보는 것 밖에 없는 그저 이미자네 밥상 주인장으로만 살았다. 얼마 전 시장에서 우연히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머리는 반이 넘게 하얗게 새어 있었고 눈가엔 주름이 가득했다. 허리는 굽어있고 무릎은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동안 나는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걸까? 어머니 이제는 일 좀 그만하시고 쉬세요. 자식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 나도 지쳐 있었다. 더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았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시장 골목을 지나다가 우연히 복지관 포스터를 보게 됐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3가지 마이너스 운동, 친구, 취미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옛날 앨범을 펼쳐보았다.
20살 때 그렸던 스케치북이 나왔다. 그때의 나는 꿈이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다. 이제는 나를 찾아볼 때인가. 식당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건 그때부터였다. 67년을 살면서 난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오늘도 새벽에 눈이 떴다. 하지만 이제는 변할 것이다.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만들고 그림도 다시 그려볼까. 생각만 해도 설렌다. 삶의 즐거움을 다시 찾을 시간이다. 처음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설 때의 떨림이 아직도 생생하다. 시니어 미술교실이라고 적힌 교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문 앞에서 3번이나 되돌아 나왔다가 다시 왔다. 노후에는 3가지가 필요하답니다. 건강한 몸, 좋은 친구, 그리고 즐거운 취미. 복지관 원장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미술 강사 선생님은 생각보다 젊었다.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김지영 선생님은 내 손을 잡아주며 자리로 안내했다. 처음 붓을 잡는 순간 떨리는 손이 마치 첫사랑을 만난 것처럼 설렜다. 이미자님 정말 감각이 있으세요. 첫 시간에 그린 건 창 밖에 보이는 나무였다. 서툴고 어설픈 그림이었지만 선생님은 내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다. 색감이 독특하다고 나만의 시선이 있다고 하셨다. 놀라운 건 그림을 그리고 나면 무릎 통증도 잊혀진다는 거였다. 화실에서 서서 그림을 그릴 때는 전혀 아프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취미 생활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나 보다. 어머, 저기 계신 분이 이미자네 밥상 주인장 아니세요? 같은 반 수강생 중에 우리 식당 단골 손님이 계셨다. 박경자 씨는 10년 넘게 우리 식당에서 점심을 드셨던 분이다. 이제는 함께 그림을 그리는 동료가 되었다. 밥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림도 잘 그리시네요. 저희 집에 와서 차 한잔 하실래요? 수업이 끝나고 박경자 씨의 초대를 받았다. 몇 년 만에 처음 갖는 친구와의 약속이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미술 수업이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마음이 설렌다. 새벽에 깨는 습관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에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온다. 그림 그리려면 건강해야 한다며 반 친구들과 함께 시작한 아침 산책이다. 어머니 그림 그리시는 거예요? 어느 날 미경이가 들러 내 스케치북을 발견했다. 조심스레 넘겨보더니 눈이 동그래졌다. 어머니 이거 정말 잘 그리셨는데요? 그런데 어머니 얼굴색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요즘 운동도 하신다면서요? 처음으로 미경이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림도 건강도 이제껏 받아본 적 없는 종류의 칭찬이었다. 3개월이 지났을까? 김 선생님이 제안을 하셨다. 이미자님, 이번에 우리 작은 전시회 하는데 같이 하시는 게 어떠세요? 전시회 준비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하지만 즐거웠다.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리고 액자를 고르고 박경자 씨와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이제는 매주 토요일이면 서로의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서산문화센터 작은 전시실 입구에 시니어 미술교실 작품전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내 그림 5점이 벽에 걸리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67년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할머니, 이거 정말 할머니가 그린 거예요? 손주들이 내 그림 앞에서 연신 감탄을 해댄다. 이제는 주말마다 손주들과 함께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가르쳐주면서 나누는 대화가 반찬을 싸주던 것보다 더 깊은 정이 쌓이는 것 같다. 어머니, 이렇게 좋은 재능을 숨기고 계셨네요. 큰아들 며느리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전시회는 일주일간 열렸다. 놀랍게도 내 그림 2점이 팔렸다. 처음 받아보는 수입이었다.
음식을 팔아서 번 돈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그 돈으로 화실 친구들과 근교 스케치 여행을 다녀왔다. 이제 내 하루는 그림으로 시작해서 그림으로 끝난다. 새벽에 일어나 친구들과 산책하고 공원에서 스케치하고 저녁엔 수채화 물감으로 천천히 색을 입힌다. 허리도 덜 아프고 무릎도 좋아졌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았다. 즐거운 마음이 건강을 만드는 것 같다. 나도 이제야 나를 찾은 것 같아요. 박경자 씨와 나누는 퇴근길 대화다. 우리는 이제 평생 그림 친구가 되었다. 복지관 원장 선생님 말씀처럼 노후에는 정말 세 가지가 필요한가 보다. 건강한 몸과 마음, 함께하는 좋은 친구들,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취미. 그림은 내게 이 세 가지를 모두 선물해 주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정말 젊어 보이세요. 미경이가 주말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한 말이다. 그동안은 늘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거나 김치를 담그느라 앉아서 차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딸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습관이 됐어. 박경자 씨랑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무릎도 많이 좋아졌네. 엄마 친구분들이랑 매일 아침 걸으신다고 들었어요. 운동도 하시고 수다도 떨고 좋으시겠어요. 그래, 요즘 난 행복하다. 아침이면 박경자 씨, 이영희 씨와 함께 걷고 그림도 그리고. 30년 식당 하면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일상이 되었단다. 엄마, 이거 보세요. 미경이가 핸드폰을 보여줬다. 복지관에서 하는 시니어 모델 수업이래요. 친구분들이랑 같이 해보시는 건 어때요? 예전 같았으면 손살에 쳤을 텐데 이상하게 궁금증이 생겼다. 이제는 새로운 도전이 두렵지 않다. 그림을 시작하고 나서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을까? 모델 수업에서 만난 이웃들과도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매주 수요일이면 우리끼리 청춘 모임을 갖는다. 다들 나처럼 60대 후반, 70대 초반의 나이.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언니, 동생이라 부르며 수다를 떤다. 이미자 씨는 그림도 잘 그리시고 건강 관리도 잘 하시니까 우리의 롤모델이에요. 청춘 모임의 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다. 복지관 원장 선생님 말씀이 맞았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관계라는 것.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해진다. 아침 운동도 그렇고 그림 그리는 것도 그렇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손주들이 할머니가 보고 싶대요. 큰아들 며느리의 전화다. 예전에는 손주들 밥 해주고 반찬 해주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손주들과 진짜 할머니, 손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함께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할머니, 나도 그림 가르쳐 주세요. 손녀 아린이가 졸으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난다. 이제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음식만이 아니다. 지난주엔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독서 모임을 알게 됐다. 망설임 없이 가입했다. 한 달에 한 번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어머니 책도 읽으세요? 동호가 놀라워했다. 당연하지. 엄마도 배우고 싶은 게 많아.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걸 알고 싶어지네. 자식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더 이상 나를 도움이 필요한 어머니로만 보지 않는다.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미자라는 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다. 이미자 씨, 우리 동네 산악회 한번 나오세요. 모델 수업에서 만난 이영희 씨의 제안에 이번에도 망설이지 않고 동참했다. 등산이라. 식당 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산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았다. 운동도 되고 친구들과 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하나씩 새로운 관계가 쌓여간다. 엄마,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미경이의 제안에 이번엔 망설이지 않고 승낙했다. 그래 가자. 제주도의 봄을 그림으로 담아보고 싶네. 친구들이랑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요즘 들어 더욱 실감한다.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건강한 몸으로 매일 친구들과 만나고 취미도 함께하고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노후의 진정한 모습인 것 같다. 저녁이면 일기를 쓴다. 오늘 만난 사람들, 함께 나눈 이야기들, 새롭게 알게 된 것들. 하루하루가 새로운 만남과 배움으로 가득하다. 이제야 살 것 같아요. 청춘 모임에서 한 말이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변화를 응원하는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다.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67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함께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 이미자님, 복지관에서 미술 보조 강사를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김지영 선생님의 제안에 처음엔 귀를 의심했다. 내가? 강사를? 하지만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가능할 것도 같았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미자님은 예술적 감각도 있으시지만 무엇보다 건강해지셨잖아요. 아침마다 운동하시고 많은 분들과 어울리시고 그런 활력이 그림에도 묻어나요. 그렇게 시작된 나의 첫 수업.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다. 처음 수채화를 배우러 왔던 그날의 내 모습이 수강생들에게서 보였다. 저는 붙잡는 것도 서툴러요. 한 할머니가 수줍게 말씀하셨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림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잘 그려져요. 우리 함께 아침 운동부터 시작해 볼까요? 내 제안에 수강생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매일 아침 수업 전에 공원에서 함께 걷는다. 운동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 그림도 더 잘 그려진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오랜 시간 보아온 풍경이지만 그림으로 담으려니 새롭게 보였다. 그때 한 젊은이가 다가왔다. 할머니,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저희 장터에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알고 보니 매달 열리는 서산 예술 장터였다. 망설였지만 내 수강생들과 함께 가기로 했다. 혼자였다면 못했을 일이다. 첫 장터에서 내 그림 3점이 팔렸다. 놀라운 건 그림을 사러 온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도 관심을 가진다는 거였다. 67세에 시작한 그림, 30년 식당 생활을 접고 찾은 새로운 삶. 많은 이들이 희망을 얻는다고 했다. 어머니, 저희 카페 벽에 그림 좀 걸어주세요. 시장 근처에서 카페를 하는 젊은이가 부탁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림을 바꿔달라고 했다. 매달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재미가 생겼다. 봄에는 벚꽃이 핀 시장 골목을, 여름에는 우산을 쓴 사람들을, 가을에는 단풍 든 거리를 친구들과 함께 스케치하러 다니며 그린 그림들이다. 서산 시니어 문화센터에서 전시회를 열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새로운 시작.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내 수강생들과 함께하는 전시회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자식들이 나서서 전시회 준비를 도왔다. 포스터도 만들고 초대장도 만들었다. 시장 상인들도 모두 와주겠다고 했다. 30년 동안 식당을 하면서 맺은 인연들이 이렇게 또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었다. 전시회 날 입구에 걸린 현수막을 보는데 눈물이 났다. 노후에 찾은 3가지 보물. 건강한 몸, 따뜻한 친구, 행복한 취미. 할머니, 저희 반 친구들도 다 왔어요. 복지관에서 가르치던 학생들이 찾아왔다. 이미자 선생님 덕분에 저희도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아침 운동도 하고 친구도 생기고 이렇게 취미도 가지게 되고 전시회는 예상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고 다른 복지관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다. 어머니,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으세요? 전시회가 끝나고 큰아들이 물었다. 이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싶어. 노후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건강하게 함께 즐겁게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 내 대답에 아들이 환하게 웃었다. 엄마도 꿈이 생기셨네요. 그래, 나도 이제 꿈이 생겼다. 늦었다고? 아니, 늦지 않았어.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이야.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걸까? 어머니, 이제 저희 집으로 오세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는 그만 붓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토요일 오후 평소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였다.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하는 아침 운동도 그림 수업도 모든 걸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다. 왜 그러니?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서요. 저희가 모시고 살고 싶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다. 아들 내외는 서울에서 살고 있다. 좋은 아파트의 방도 넓다고 했다. 손주들도 할머니와 같이 살고 싶다고 조른다고 한다. 어머니 방도 따로 있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이더니 결국 눈물을 보였다. 사실 제가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동안 찾은 세 가지 보물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서울로 가면 여기서 만난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매일 하던 운동도 힘들어질 테고 그림 수업도 계속하기 어려울 텐데. 복지관 원장 선생님께서 그러셨죠. 노후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박경자 씨가 찾아와 내 고민을 들어주었다. 건강, 관계, 취미. 하지만 이미자 씨,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친구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가족도 소중하고 내 삶도 소중하다. 꼭 하나를 포기해야만 할까? 선생님, 저 서울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김지영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다. 아, 그러시구나. 선생님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하지만 서울에도 좋은 복지관이 많아요. 거기서 새로운 인연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이 더 좋은 제안을 해주었다. 한 달에 일주일만 서울 가시면 어떨까요? 대신 나머지는 여기서 그림 그리시고. 그들의 말에 새로운 희망이 보였다. 꼭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었다. 가족도 돕고 내 삶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 생각을 이야기했다. 한 달에 일주일만 가면 안 될까? 나머지는 여기서 그림 그리면서. 아들도 내 제안을 이해해 주었다. 오히려 이렇게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는 내 모습을 자랑스러워했다. 이미자 씨가 발견한 세 가지 보물, 그걸 잘 지키면서 사시는 모습이 저희한테는 큰 희망이에요. 복지관 원장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다. 이제 나의 일주일은 이렇게 채워진다. 서울에서 며느리와 손주들을 돌보는 일주일, 그리고 서산에서 그림 그리고 운동하고 친구들 만나는 3주.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도 그림 그려주시는 거예요? 화상통화로 이야기하는 손주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그래, 할머니가 서울에서도 그림 그려줄게. 우리 손주들도 같이 그리려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손주들이랑 많이 그릴 수 있겠지?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행복은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균형을 찾는 것임을. 건강도 지키고 관계도 소중히 하고 취미도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찾은 행복의 비결이다. 밤이 되어 창밖을 바라본다. 달빛이 참 밝다. 이제는 알 것 같다. 노후에 필요한 세 가지 보물을 찾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걸. 그것들을 잘 지키고 가꾸며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이미자 씨, 여기 한번 보세요.
시장 상인회 회장님이 나를 부른 곳은 시장 골목 안쪽의 작은 가게였다. 오래된 철물점이 비워둔 자리였다. 10평 남짓한 공간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었다. 여기서 그림도 그리시고 사람들도 만나시고 이미자 씨가 찾으신 3가지 보물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30년 전 식당을 시작할 때처럼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그때는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온전히 나를 위한 그리고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은 꿈이었다. 청소부터 시작했다. 복지관 친구들도 와서 도왔다. 아침 운동 후에 다 같이 모여 먼지를 털고 벽을 새로 칠하고 바닥도 깔았다. 힘들었지만 즐거웠다. 함께하는 일의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어머니 간판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동호가 직접 디자인했다. 서산의 빛, 이미자 공방, 건강한 노후를 위한 3가지 이야기. 처음에는 그림만 가르치려고 했다. 하지만 우연히 도예 수업을 듣게 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흙을 만지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되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작품을 만드는 재미도 있었다. 할머니, 저도 해볼래요. 주말마다 손주들이 찾아왔다. 아이들과 함께 그림도 그리고 도예도 하면서 공방은 점점 활기를 띠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공방 앞에서 시작되는 건강 체조가 일상이 되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함께 운동하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눈다. 어머니, 도예로 만드신 그릇에 비빔밥 담아 드세요. 미경이의 제안으로 시작된 일이다. 매주 토요일이면 공방에서 특별한 식사 모임이 열린다. 함께 운동하고 그림 그리고 도예로 만든 그릇에 정성스레 음식을 담아 나누는 시간.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한 수강생이 말했다. 건강한 몸으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취미를 나누는 것. 공방은 이제 단순한 작업실이 아니다. 아침이면 건강 체조로 하루를 열고 낮에는 그림과 도예를 배우며 저녁이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사랑방이 되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건강하게, 즐겁게,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서울에 있는 큰 며느리도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손주들을 데리고 내려온다. 항암 치료가 끝나고 건강을 되찾은 며느리는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본다고 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거예요. 나이 드셨어도 이렇게 행복하실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서울에 있는 것보다 아이들이 이곳에 오는 걸 더 좋아한다. 할머니의 공방에서 그림도 그리고 도예도 하면서. 할머니, 우리 학교에서 숙제로 낸 행복한 우리 가족 그리기 1등 했어요. 미주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식당할 때는 손주들과 이런 추억을 만들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되었다. 밤이 되어 공방 문을 닫으며 생각한다. 30년 식당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공방과 함께 늙어갈 것 같다. 이건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닌 온전히 나를 위한 그리고 모두와 함께 나누는 행복이니까. 내일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들이 유난히 반짝인다. 마치 내가 찾은 3가지 보물처럼 빛나면서. 오늘도 새벽 4시에 눈이 떴다. 30년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나 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복지관 친구들과의 아침 운동, 공방에서의 그림 수업, 도예 작업. 매일이 새로운 기쁨으로 가득하다. 이미자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박경자 씨가 말했다. 아침 운동도 하고 좋은 친구들도 생기고 이렇게 그림이라는 취미도 가지게 되고 시장 풍경, 일상의 순간들, 사람들의 이야기. 내 그림 속에는 내가 살아온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제는 그림 속에 행복한 노후의 모습도 담아낸다.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
도예를 배우는 수강생들, 이야기꽃을 피우는 친구들. 이미자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나이 들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공방에 오는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건강한 몸과 마음만 있다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리고 즐거운 취미가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요즘은 복지관에서 행복한 노후 설계 강의도 한다. 내가 찾은 3가지 보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들도 자신만의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선생님이 계셔서 이 시장이 활기차졌어요. 시장 상인회 회장님이 그러셨다. 이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모여서 운동도 하고 서로 정도 나누고 취미 생활도 하시니 얼마나 좋아요. 30년 식당 했을 때는 몰랐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걸.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찾은 3가지 보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질 줄은. 엄마, 저도 이제 알았어요. 얼마 전 미경이가 찾아와 그런 말을 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돕는 거더라고요. 건강하게, 즐겁게, 그리고 많은 분들과 어울리면서. 밤이 되면 나는 공방 창가에 앉아 일기를 쓴다. 오늘 만난 사람들, 함께 운동하고 그린 그림들, 나눈 이야기들. 하루하루가 새로운 이야기로 채워진다. 나의 봄은 지금부터.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그래, 진짜 봄은 지금부터다. 67년을 살아오면서 비로소 찾은 3가지 보물. 건강한 몸과 마음, 따뜻한 인연들,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취미. 이제는 안다. 진정한 행복은 이 3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피어난다는 것을. 오늘도 나는 붓을 든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기 위해. 이제 진짜 시작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서산의 하늘이 유난히 맑다. 마치 내 마음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각자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 건강한 몸으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즐거운 취미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모두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갈수록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67세이자 어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 동안 식당을 하며 자식을 위해 살았던 어머니가 이제는 그림과 도예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67세이자 어머니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30년간 식당을 하며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어머니가 발견한 3가지 보물. 건강한 몸과 마음, 따뜻한 인연들, 그리고 즐거운 취미. 이 3가지가 만나 어떻게 인생의 새로운 봄을 피워냈는지 보셨나요? 노후에 필요한 건 큰 돈도 화려한 명예도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몸,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취미. 이 3가지만 있다면 우리는 나이 들어갈수록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부모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